안녕하세요, 추입니다. 오늘은 고아웃에 갔다가 돈만 쓰고 오게 한 아이, 절대 올해는 안 살 거라고 다짐했던 아이, 유튜버들이나 살 거라고 했던 아이, 바로 남산웍스의 TUF입니다. 시작 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넵, 돈지랄입니다. 네, 이거 살 바엔 난로 하나 사는 게 더 쌉니다. 네, 이거 없이 겨울 항상 잘 보내왔습니다. 부피, 무게, 가격, 단점이 더 많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있다고 막 드라마틱한 효과 없습니다. 레인보우가 옴니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사실 바에는 그냥 편히터를 하나 추가를 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는데, 넌 왜 샀길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난로가 어찌저찌 다 있어갖고 난로를 더 샀다간 쫓겨날 것 같기도 했고, 그냥 이제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잘 만든 무동력 팬입니다. 원래는 집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집이 너무 더운 거예요. 28도, 29도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이게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더라고요. 지금 날씨는 14도,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씩 더 내려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하기 딱 좋겠다 싶었는데, 제일 문제는 쉘터를 지금 켜놨는데 따뜻해요. 난로를 안 켜도 돼요 지금 솔직히. 난로를 먼저 켜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바로 남산웍스의 TUF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무동력 팬이라고 부르는 거죠. 무동력 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무동력 팬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동력 없이 돌아가는 팬?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난로에 열기가 이제 올라오면 따뜻한 공기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동계 캠핑 하실 때 난로만 틀지 않고 서클도 돌려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위에 크레모와 그런 선풍기 팬 같은 것도 이제 돌려주기도 하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캠핑 하실 때 보면 이제 머리 쪽은 뜨거운데 발이 시려갖고 막 캠핑하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뭔가 되게 과학 시간 같은 리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어렵고 지루한 얘기는 좀 이제 따닥 해보려고 그러는데, 무동력 팬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뜨거운 면이랑 차가운 면이 있어요. 난로 위에 올려놓는 게 이제 뜨거운 면 쪽이고, 차가운 면 쪽은 이제 상단 부분을 말을 하는 건데, 뜨거운 면과 차가운 면의 온도차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 아이를 이제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난로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위에 상단 부분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이 팬은 더 빨리 돌게 되는데,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열이 잘 나온다 라고 하면, TF는 화목난로에도 올렸던데 화목난로도 온도가 장난 아니잖아요. 400도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럼 화목난로 올리면 더 좋잖아 라고 하시겠지만, 메이커에서 보통 이제 화목난로에는 사용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모듈에는 견딜 수 있는 온도라는 게 있는데, 그 상세 페이지 보셔도 250에서 350이라고 써있는데, 화목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열을 올려주는 방식이 다르긴 하니까 굳이 화목에 올릴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데, 뭐 미군 애들은 왜 그럼 화목에 올렸냐 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여기서 내 거 아니고 이게 군대에서 쓰는 물건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침지식 난로 위에 상판의 온도가 보통 250도에서 350도 이 정도 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 모듈을 써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럼 싼 거를 산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 250도, 350도 정도를 버텨주는 모듈 같은 경우도 10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모듈이야 뭐 브랜드마다 만드는 브랜드도 있고 사오는 브랜드도 있는데, 뭐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너무 자세하게 파고들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대충 말씀을 드리고, 온도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가 더 시원해져야 되는데, 브랜드마다 어떻게 하면 열을 잘 빼줄까? 서울웍스는 말을 하죠.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라고. 제가 진짜 이렇게 학벌에 약한 사람인 줄을 몰랐는데, 아웃도어 브랜드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나 뭐 난로, 화기 이런 거 연관된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신생 브랜드를 믿지를 않아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너무 위험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AS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이거를 내가 이 브랜드를 믿을 수 있을까? 2년 뒤는커녕 내년에도 있긴 있을까? 라고 되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브랜드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전 조금 오래 해왔던 회사들을 조금 믿는 편인데, 신생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서울대생의 일탈로 갑자기 딱 보이면서 한번 믿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뭐 서울대만 나와서 뭐 그런 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뭐 서울웍스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무동력 팬의 원조죠. 미군이 사용하는 TEF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이제 원조는 조금 알고 가는 게 좋잖아요. 남들이 왜 이렇게 다 열광을 하는지. 무등록펜의 시작이자 끝이죠. TF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은 제가 사보질 않아갖고.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친구들이 조금 여러 명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덕분에 조금 쓰긴 했었는데, TF도 옛날에는 30만원, 그리고 몇 년 전엔 60만원, 그리고 지금 뭐 거의 100만원? 이제는 뭐 부르는 게 값이고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주로 가버린 가격?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열광을 하는 것 같은데, 원조 TF 같은 경우는 뭐 민수용도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거의 대부분은 군용으로 사용하던 거가 이제 시장에 나온 건데, 아시다시피 뭐 미군이 워낙 돈도 많고 남의 거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막 쓰기 쉽고 굉장히 터프하게 굴리는 거죠. 이제 모듈이라는 게 보통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이 다한 아이들도 있고 고장이 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해서 모듈을 교체하고 약간 내부 이제 교체를 한 뒤에 그게 이제 거의 우리에게 넘어오는 게 거의 대부분인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뭐 부재나 아니면 뭐 리퍼 상품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거를 한번 구해보려고 주변에 이제 미군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 한번 물어봤더니 구할 수 있어? 이랬더니 높 근데 그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나온 지도 오래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이제 못 사는구나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TF 자체는 뭐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잘 굴러가는 걸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든 아이고 튼튼하게 만든 아이고 터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술자 분들이 뭐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전설 속의 존재가 돼버린 TF에 비해서 갑자기 작년부터 조금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 난로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작년부터 무동력펜이랑 유동력펜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굳이 이렇게 선을 따로 해서 동력을 하나 더 갖고 다니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동력펜을 좀 더 관심이 있게 봤던 거였는데, 작년에 나온 게 GB 프로젝트 거가 나왔고 미니멀웍스의 웜홀이 나왔고, 그리고 놀펀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어디 카페벌 같은 게 하나가 나왔었고, 그리고 중국 알리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제가 산 거는 정말 할 이야기는 많은데 했다가는 하루 종일 그 얘기할 것 같아갖고 곧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양품으로 튼튼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산 억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게 된 거는 올 여름 근처에 인스타를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때 생각을 했죠. 아, 또 다른 똥쟁이가 이제 나왔구나. 이 새끼들은 또 얼마나 지 혼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이빨을 까들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왜냐면 뭐 솔직히 믿음이 없잖아요. 다들 인스타에서는 뭐 세상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갖고 그냥 얘도 뭐 열심히 하겠지, 뭐 결론이 안 좋아서 그렇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난로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올해는 조금 패스를 하려고 했어요. 작년에 다들 뭔가 조금씩 다 부족했던 것 같아갖고 올해 나온 버전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도 이제 브랜드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갖고 한 계절은 지나고 사용 후기들을 한번 본 다음에 내년에는 사야겠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내 돈 내고 베타 테스트를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고민을 했던 거는 GB 프로젝트 거였어요. 그래도 일단은 뭐 TF 자체를 굉장히 많이 만져보신 분이 만드신 것도 있고, 유동력펜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완벽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겠다. 왜냐면 어차피 뭐 못 사니까. 그렇다고 막 리셀로 막 해서 사기도 좀 그렇고, 뭐 겸사겸사 뭐 내년에 뭐 여름쯤에나 조금 물건을 구해볼까 싶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남산옥사에서 이제 발매를 했죠. 그리고 얘네가 또 똥을 쌌죠. 발매도 문제가 있었죠.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스마트 스토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뭔가 판매를 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조금 뭐 실수하셨네 이건데 이제 구매자들의 분노는 정말 하늘 끝까지 치밀어 갖고 막 조금 놀라긴 했는데, 화내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전 그때 이제 처음 알았어요. 아, 얘가 그래도 좀 살만하구나, 다른 사람 눈에도 좀 괜찮아 보이나? 보아서를 딱 갔다가 거기 남산옥수 이거 떠 있는 거예요. 그때 샀던 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브랜드 거를 실물을 거의 처음 본 거니까 남산옥수 딱 봤는데 피카님의 눈빛이 살짝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딱 느꼈습니다. 그때 살 수 있겠구나. 피카님께 이제 뭐 이러다가 우리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뭐 이러시다가 그때 느꼈죠. 산다. 저한테는 실은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굉장히 재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의 소비를 이렇게 막 부추기는 건데, 왜냐면 저는 말리지를 않거든요. 피카님 손을 잡고 이제 기분 좋게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기분 좋은 이유는 바로 저 혼자 낸 게 아니라 이제 피카님의 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구매를 하고 사이트로 들어왔죠. 배송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이런 물건을 뭐든지 받으면 바로바로 뜯고 바로바로 써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다행히 이날따라 조금 쌀쌀할까 난로 들고 왔는데, 하필이면 갖고 온 게
랜턴을 갖고 왔습니다. 레인보우를 갖고 왔죠. 이 심지식 난로 중에 정말 최약체라고 부를 수 있는, 레인보우에 올리는 게 너무 얘한테 난이도가 높은 숙제를 주는 걸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돌아갔어요.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2박 3일 내내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낮엔 좀 날이 덥기도 했어갖고 해가 지고서 돌렸고, 그때 사용했던 텐트는 요토의 스커트 없는 버전이었고, 넷이서 자서 뭐 아마 사람 체온 때문에 좀 더 따뜻했을 수도 있는데, 하루는 스커트 이씨, 하루는 스커트 없이 이렇게 돌려봤고요. 또 그 와중에 또 저는 엄청 쫄보라 연료통이 혹시 뜨거워지지 않을까? 내려가는 바람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연료통에 싹 했는데 막 그렇게 막 뜨겁지 않더라고요. 차가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약간 뭔가 각이 이렇게 좀 피해가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2박 3일 동안의 짧은 후기는 바로 그였습니다. 역시 서울대다. 배운 놈이 다르다. 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학벌주의자였는지 몰랐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막 친구들한테 서울억수 하면서 서울억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꺼내서 볼까 하는데 자세히 한번 보시죠. 일단은 이제 외관은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근데 엄청 튼튼한 건 아니죠. 또 이게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본체와 연결 부위가 파손이 되었다는 얘기 들려요. 그래서 뭔가 좀 쎄함을 느껴갖고 제 걸 봤는데 양품이에요, 업계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결 부위 파손 건은 이제 배송으로 인해 갖고 그렇게 된 것 같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다가 갑자기 좀 조금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저도 얼마 전에 정말 가끔 한 번씩 이런 게 있잖아요. 네모 택배박스가 이제 삼각형 택배박스가 돼갖고 왔어요. 무거우면은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하시니까 던지시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거에 대한 대응도 이제 이쪽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갖고, 저는 이 정도면 뭐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화의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소통에 대한 의지. 그리고 원하는 대답을 나름 빠르게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이제 깔끔한 외관이죠. 깔끔을 위해서 손잡이 따윈 포기한다. 감히 무동력 펜을 드는데 한 손으로 들려고 했단 말이야. 두 손으로 이렇게 공손히 들어야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제 단점에서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핫플레이트죠. 여기가 열을 받는 구조고, 이 위쪽에 이렇게 방열판과 모터, 판 이런 망까지 있는 거인데, 이제 구매 포인트를 잡은 곳은 이 안쪽에 이 방열판 쪽이었어요. 이 정도로 해놨으면은 뭔가 열이 그래도 최소한 남들 빠질까 2배는 더 빨리 빠지지 않을까? 라는 이상한 믿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릴 때 보통 이제 2-30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최대 화력과 안정기에 들어설 거를 기다리라는 거 같은데 준비했습니다. 온도 계정. 이제 체크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신 게 있다면은 최대 온도까지 올라간 거가 보이죠. 며칠간 이걸 써보면서 상판 온도가 한 300도, 200 지금 8, 90도쯤 된 것 같은데, 자, 이러면 이제 올려주시면 될 겁니다. 이제 옴니 같은 경우는 이 접지가 최대한 되는 쪽에 놔주셨다가 이 가동된 것도 좀 안정화가 된 이후에 중앙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무동력팬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난로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저희도 이제 나중에 알았지만 코로나 난로가 이런 무동력판을 돌리기엔 굉장히 괜찮은 구조라고요 하더라고요. 다른 브랜드의 상판들에 비해서 평평하고 열을 다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산 이유도 있긴 있어요. 올리자마자 막 얘가 뺑뺑 돌아간다, 뭐 30초, 막 20초, 막 1분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구동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은 놔두려고 합니다. 지금 이쪽에 있던 거는 24.8도, 9도. 네,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경우는 39.5도. 확실히 일어나는 순간 열이 굉장히 느껴져요. 이쪽 상판 같은 경우는 270 몇 도, 옆쪽은 260도, 기름통 쪽은 35도, 37도, 바닥은 24도. 일단은 올려놔 보겠습니다. 해서 중앙에 잘 올려주고 일단은 시작을 해 볼게요. 그래서 뭐 10초 정도 늦긴 했는데, 그래서 보통 제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2분까지 기다려보고 없으면은, 반응이 없으면은 입으로 한번 바람 불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에 2번은 생각보다 잘 됐었는데 저번에 했을 때랑 지금은 조금 반응이 느린 것 같아요. 한 40초 이 정도에 저번엔 됐었던 것 같고 한 1분 20초쯤엔 돌아갔었는데
일단 아까 해서 2분이 넘어간 것 같아갖고, 그래서 네, 일단 바람을 불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또 약간의 안정화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지나고 다시 볼게요. 시간이 조금 한 10분 이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나와서 하는 이유는 집에서 했는데 너무 더웠기도 했고, 이제 정확한 비교분일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일단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나와서 쓰는 거니까. 최대한 이제 캠핑이랑 비슷한 상황, 제가 갖고 있는 쉘터 중에는 가장 사이즈가 있는 쉘터라서 아마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겨울 동안에 다른 텐트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갖고 왔던 건데, 제일 좋은 거는 뭐 똑같은 상황을 놓고 실험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아쉽게도 똑같은 텐트를 하나 더 못 구해갖고 난로도 똑같은 거를 은근 거의 어렵더라고요. 위에는 잘 돌고 있고, 옆면 쪽은 이게 뭐 정확한 온도는 아니라고 해요.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 35도. 이거는 지금 위에를 이게 다 반사가 돼서 그렇긴 한데, 이거는 너무 뭔가 좀 애매한 것 같고, 손을 올려놔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약간 하부 쪽에 가니까 조금 열기가 올라오긴 해요. 아까 손을 한 이쯤에 했었는데 이게 맞는 온도인지. 쪽 상판 온도는 260도, 아까 옆에가 이 정도 건가? 그리고 기름통 쪽이 34도, 340도면 불탔겠죠. 아래쪽에 23도, 위에 쪽 온도가 지금 21도, 그리고 지금 27.3도. 그리고 확실히 아까보다 무릎이 따뜻해졌어요. 상부 부분에 열이 가는 게 많이 좋아져갖고 지금 29도. 평소처럼 막 일어났을 때 엄청 막 갑자기 열기 팍 해서 좀 술 갑자기 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들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위쪽은 잘 돌아갔고, 옆쪽도 괜찮고. 이제 한번 스커트를 올려볼까 하는데, 열 카메라 막 이런 걸 샀으면 더 좋았긴 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막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고아웃이랑 초회 한정으로 이제 들어가 있던 스커트인데 부스팅 스커트 가처럼 생겨 있거든요. 열기를 아마 모아주고 그리고 내려서 보내는 쪽을 좀 더 넓혀주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얘를 느낀 게 꼭 주전자를 올린 것 같이 열기를 더 얘가 머금고 있어서 더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착각일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가 있으면 확실히 지금 돌리다가 이제 스커트를 올린 경우긴 하지만, 확실히 그때는 좀 더 이제 집중이 돼서 그런지 빨리 돌아가는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넓은 공간을 훈훈하게 해주니까, 요토에서 썼을 때 첫날에는 남산옥스 이 무동력 팩만 썼었는데, 물론 온도 차이라든가 날씨 차이가 있었겠지만 둘째 날에는 확실히 별로가 없었고 되게 뽀송하게 잘 잤어요. 피카 같은 경우는 그때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스커트는 뭐 이제 개별 판매를 하는 건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꼭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대신에 이것도 뭐 제조사 핏이 안 되는 모델들이 뭔가 있긴 있나 봐요. 지금은 이제 열기가 이쪽에서 좀 더 메인으로 오고, 아까는 좀 더 아래쪽인 느낌? 아래쪽 냉기는 아까보단 조금 나은 정도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넓게 퍼지게 써주는 것 같아요. 큰 사이즈의 텐트에는 확실히 스커트가 있는 편이 좀 더 이제 유리할 것 같아요. 남산옥스의 TF는 잘 작동을 해요. 솔직히 웰 메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서야 조금 정상적인 제품을 만난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달고 나와서 그 이름값을 하는? 하지만 이게 막 단점이 없이 막 완벽한 물건이 아니죠. 일단은 가격 48.9만원, 대충 이제 50만원 돈이라고 할 텐데 5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난방기구 쪽에서는 최소한 뭐 난로를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 난방용품을 제외하고라도 조금 저렴한 쉘터라든가 굳이 얘를 골라야 할까? 얘 말고도 실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물론 제가 이게 한 30만원쯤 했으면은 조금 부담 없이 샀을 것 같아요. 한 번쯤 사볼까? 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50만원쯤 되니까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이게 비쌉니다. 항상 말씀드린 이게 있다 엄청난 체감이 막 팍 오진 않아요. 여유와 꼭 필요함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이, 진짜 왜? 손잡이는 왜?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그러나? 37도? 이 정도인데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뜨거울 일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소중한 남산 없으니까 공손히 두 손을 꼭 안고 가시도록, 이런 건가? 되게 좋게 생각을 해갖고, 우리는 뭐 제작자가 아니까 의도를 모르지만, 그래 이 손잡이가 없는 이유는 손잡이가 만약에 있었다면 뭔가 기능적으로 좀 더, 아니면 혹은 이제 심미안적으로 조금 뭔가의 단점이 생겨서 얘를 없애버린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옆에 손잡이는. 그럼 TF 같은 경우는 위에 손잡이가 있는데 얘는 왜? 그래 되게 마음이 넓게 손잡이 따윈 원래 필요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있으면 이 성능의 반이 떨어져 갑자기. 그래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자 치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케이스에는 왜 손잡이를 안 만들어준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진짜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사장님이 이래서 캠퍼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짐 옮길 때 정말 다 양손 가득해서 막 이렇게 들고 옮기고 막 끌차 끌어서 옮기는데, 얘가 너무 이렇게 해서 하나만 옮겨야 되니까 한 번 움직일 때 조금 빡신 거예요 이게. 사장님 혹시나 캠핑하실 일이 있으면 무조건 양손으로 하나씩만 들고 짐을 옮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구조상 제가 봤을 때는 그 200쿨러랑 똑같은 건데, 200쿨러도 옆에 요걸 달면은 이렇게 어깨 끈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한 할 수 있는데도 왜 그걸 안 했지 싶은데, 그 가방을 이제 양산 고무신님에게 주문 의뢰를 합니다. 양산 고무신님 뭐 저도 맨날 이제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장바구니에만 넣어놓지 하지만,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좀 이제 여유가 생기면 빨리 사고 싶어 하는 아이 중 하나인데, 그거 그래 이해해요. 이게 사이즈도 있고 원단값도 있을 거고 공인비도 있고 디테일도 좀 많이 들어갔고, 이제 뭐 오차 같은 거 좀 적게 나온 것 같고, 129,000원 솔직히 진짜 비싼 것 같아요. 웬만한 가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넓은 편이긴 한데, 솔직히 가방이 이제 10만원이 넘어가는 순간 약간 다른 걸 생각을 하게 되죠. 굳이 이 가방을 10만원에 주고 사야 되나? 내가? 꼭 필요한가 이게? 내가 이걸 살 바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머릿속에. 뭐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웬만하면은 좋은 걸 사도 그냥 생각을 하고 쓰고는 있는데, 10만원 넘으니까 진짜 고민이 돼갖고 이제 그거는 반사식으로 사지라는 생각이 진짜 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식을 샀습니다. 갑자기 끼탄에서 갑자기 이제 특가가 떠갖고 99,000원에 나온 거여서, 야이씨 반사식 난로 야이씨 가방보다 싸다고 이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샀는데, 당분간 가방을 없이 다닐까 합니다. 가방이 필요하신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슬로스토브랑 이 지름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위에는 조금 많이 남긴 하는데, 케이스만 들고 다니면 나쁜 점이 아까도 계속 움직이면서 이 스커트가 계속 따로 놀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방은 필요하긴 한데 그 가격 그 퀄리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이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조 퀄리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본체는 저는 괜찮았는데 성분 같은 경우 굉장히 오돌도돌하고 막 이런 티가 조금 많이 나더라고요. 퀄리티가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지만, 남산업소에서 올린 글을 보았을 때 상품 기준으로 만들었고, 성능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이거까지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향후 좀더 이제 더 발전할 방안에 대해 생각하겠지만, 지금 당장 넣고 다음 시즌에 나오는 건 좀 할 수 없게라는 얘기였는데, 되게 이제 정말로 글을 잘 써서 각 브랜드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외주를 줘야 돼.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한 사람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우리는 향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떻고,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쭈르륵 나와서 딱 보고 쓸 때 정말 저의 그 궁금증에 대한 99%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분들도 혹시 나중에 뭐 사과문? 이런 일에 대한 이슈에 대한 막 해석 이런 게 있을 때는 내 생각에 남산웍스 그쪽 분들에게 외주 맡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용도로 쓰시면 좋을까 저 생각을 해봤는데, 노지를 다니시는 분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일단은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죠. 뭐 서큐를 돌려주셔도 돼요. 저도 뭐 그렇게 해갖고 하지만, 확실히 이제 위에 있으면 열기가 상단부에 머물러 있으니까 따뜻해지기도 해서 폭발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위에 올려놓으셨을 경우 이제 배터리가 만약에 닿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저는 페니터 앞에 잘못 나왔고 그 서큘레이터 하나가 이제 녹아버렸던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녹아갖고 이게 내려가면서 여기에 불이 이제 올라왔을 경우 어땠을까라는 생각하면 좀 무섭더라고요. 물론 그래갖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쳐줘서 썼긴 했는데, 배터리가 얼마나 있지? 하고 막 이런 걸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안 좋아해갖고 무동력팬을 조금 더 좋아했던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식
난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사이즈가 있다 보니 저희 집에 뭐 둘 다 캠핑을 좋아해서 그렇게 짐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 물론 뭐 부담감은 있지만 다른 집에 비해 크게 막 부담감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 난로 하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얘를 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겨울에 갈 때 막 난로를 2개씩 들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만약 겨울에 이제 장박을 안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랑 무동력 팬과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반사식 난로, 이 정도로 하면은 웬만한 사이즈는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한 것도 있고요. TF를 구매를 고려를 하셨던 분, TF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전설 속의 아이템이 돼버린 느낌인데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완전 새 제품이 아니다 보니 약간의 복불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상태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판단을 하기가 저도 만약에 눈앞에 갖다 주고 이게 맞나 라고 한다면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런 거에 비해서 확실히 얘는 일단 AS가 된다는 점, 그래서 AS가 된다는 것 자체로 저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왜냐면 모듈이라는 게 수명이 있는 거라고, 자기네들 생각에는 3, 4년을 쓸 거야 라고 했지만 그걸 넘어서는 상황에 왔을 때 고칠 수 있다, 뭔가 내가 맡길 만한 곳이 있어 만들지 않은 분에게, 물론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분께 이제 막 부탁을 드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AS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남산옥스의 지금까지 그런 소소한 소통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걸 경험하지 않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일단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텐트가 놓기가 애매한 구조인 텐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중앙에 놓긴 했지만 무드로 팬이 있다면 조금 더 사이드에 놓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바로 위에 열기가 가지 않으니까. 이건 솔직히 뭐 텐트마다 너무 달라갖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똑같은 텐트여도 사용자마다 세팅이 다르니까 난로의 위치가 좀 더 이동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유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구매를 고려하시는 유부남들 꼭 체크를 해주세요. 제가 피카님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솔직히 뭐 난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로 막 1, 20짜리 적은 가격도 아니고 뭐 나 사고 싶긴 했지만 이제 피카님은 왜 어쩌다가 사게 되었는가, 산 이유? 아니면 뭐 사서 뭐 이틀 정도 써봤을 때 어땠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리고 너무 이상할 정도로 흔쾌히 샀거든요. 그렇고 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발이 굉장히 시려웠대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도 발에 열이 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이 더 없긴 한데, 저는 항상 뭐 양말도 벗고 그냥 조금 따뜻한 신발 하나 신으면 괜찮은데 피카님은 항상 이제 수면 양말 한 2개 정도 챙기더라고요. 바닥 쪽으로 좀 열이 전달이 된다 보니까 확실히 발이 예전에 비해서 따뜻한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염이 있어갖고 매 겨울마다 병원을 가야죠. 막 힘들어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장박 같은 거 할 때는 페니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조금 춥더라도 가습기 막 틀어놓고 있을 경우도 있었고, 가습기도 뭐 저희가 그렇게 큰 사이즈를 샀던 이유는 피카님이 이제 너무 건조한 걸 힘들어하다 보니까 그래서 쓴 것도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저번에 썼을 때 이런 난방기구를 켰을 때 그 특유의 이상한 건조함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1박을 가고 뭐 집에서 잠깐 틀어보고, 지금 제가 틀어본 정도라서 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뭐 이런 쪽으로는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부남 여러분, 우리가 뭐 설마 이거를 사고 싶어서 샀겠습니까? 나 혼자 좋다고 샀습니까? 아니면 뭐 이게 신상이라서 궁금해갖고 샀겠습니까? 다 이제 우리 소중하고 이쁘고 너무 사랑하는 와이프님의 건강과 이렇게 추운 날 같이 캠핑을 다니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는 와중에 추위 때문에 이걸 더 즐기지 못하고 조금이나 혹시라도 이제 힘들어 할까봐, 그런 가족과 와이프를 위해 사는 것도 설마 뭐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우리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가족이 항상 먼저니까 가족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허락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CR도 안 맞게 소리긴 하지만 결론을 내자면 비싸요. 근데 잘 만든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 산 거는 후회를 하지 않는데, 물론 이제 피카님이랑 조금 나눠서 내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구매를 고려했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가방을 좀 할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12만 9천원 좀 힘든데, 연말맞이 할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더 저렴한 버전 만들어 주든가. 아무튼 이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 정리하고 슬슬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요.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불안전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궁금하셨거나 이런 거 있으면 또 남겨주시면 열심히 제가 찾아보고 남지 않은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